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자, 1월 16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4,855까지 갔고요. 종가는 4,840입니다. 5,00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5,000포인트를 찍고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특히 이 대만 증시 보게 되면은 대만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2% 넘게 올라갔고 얘네도 비슷하죠. 보시면은 엄청나게 좋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세를 보여준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어제 일제히 반등을 했죠.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반도체 쪽이었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 오랜만에 좀 나왔고 여전히 반도체 쪽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여준 쪽이 이제 TSMC가 제일 강했는데 TSMC가 강하다 보니까 AMD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그 외에 반도체 쪽이 다 강했다라고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랐다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장이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순환매도 굉장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었고 또 하락 종목 수가 상승해도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도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장은 또 희한하게 올랐다 싶으면은 주가가 훅 빠지고 올랐다 싶으면 주가가 훅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단기 거래, 단일 매매, 하루짜리 매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손실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 8천 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1선 유지하고 고개를 드는 방식으로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상승세가 더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없지만은 일단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얘가 올라갈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의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다거나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다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 싶기도 한데 안 그래도 많이 못 올랐는데 아무튼 윗꼬리를 정말 크게 그려줬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은 이거 상승 추세 유지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이 야금야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강한 건 아닌데 정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은 빠지는 종목이 많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 좋았던 조선이나 방산들은 조종이 나왔고 또 특히 강했던 쪽이 원자력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주목할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현대건설은 20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얘도 이제 정말 강하고 한전 기술도 오늘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이제 거의 신고가 달성. 여기 14만 2천 원이 있는데 뭐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원자력주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가다가 막 급락이 나오고 뭐 또 올랐다가 또 급락 나오고 이런 종목이 많았는데 그 중심에는 바이오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바이오주가 엄청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살려낸 애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바이오주로 인해서 뭐 자동차주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그 장중에 뭐 이쪽이 올랐다 저쪽이 빠졌다 저쪽이 빠졌다 이쪽이 올랐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하루라서 변동성도 너무 크고 시장 자체도 그랬고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은 똑같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시면 안 돼요. 파시는 순간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냥 무조건 끌고 가시는 거고 자동차도 일단은 끌고 가야 된다. 요거는 내일 정도 흐름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은 웬만하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포모가 오잖아요. 뭐 사고 싶은데 이제 뭘 사지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봐야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려고 하니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외에는 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보고, 왜냐면 반도체 섹터니까. 근데 반도체 소부장도 보시면은 안 가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가지.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그냥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바이오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존의 스탠스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바이오주를 안 좋게 봤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바이오주 수급이 다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달리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바이오주들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적이 아니 수급이 뭐 굉장히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하루 종일 매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옴에 따라서 일부 종목만 수급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삼천당제약, G2G 바이오, 알테오젠, Y바이오로직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자, 이런 종목들만 좀 제법 올라왔고 또 수급이 괜찮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예요.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이쪽이 살아난 이유는 알테오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주를 살렸어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이제 알테오젠의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그간 이제 뭐 특허 문제도 다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USB인가요?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급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바이오 쪽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빨리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추가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얘기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화된 게 이번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13억 5천만 달러,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지금 새로이 나오는 추가 기술 수출이 조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규모가 된다라면은 약 1조 9천억, 2조 원 내외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0개의 회사랑 논의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테오젠의 기술,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지금 계약한 회사가 한 6, 7개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10개의 회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특허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허 문제가 발생이 된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근데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있는 회사에다가 너네 특허에 발목 잡혔어?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약을 안 하겠죠. 지금 노이즈가 한창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회사가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겠대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계약하려고 하는 회사도 그렇고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의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특허 이슈가 다시 있었지만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함에 따라서 요게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기술 수출 안 하겠죠. 계약 안 할 거예요. 저게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은. 그리고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계약금도 굉장히 커요. 그럼 계약금도 굉장히 큰데 계약금 내면은 이제 못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죠. 특허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기술 이전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10개의 회사가 또 대기 중이라고 하니 지금 예전부터 알테오젠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1년에 한두 건씩 기술 이전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들이 다 계약을 해서 인상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약의 지금 현재 매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걸요. 예. 지금 키트루다 하나만 해도 뭐 거의 4, 50조 하는데 뭐 나머지 이런 회사들 것까지 다 합쳐버리면은 10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로열티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5%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이게 다 상용화돼서 100% 매출로 잡힌다라면은 이 알테오제는 1년에 5조 원씩 벌 수도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여러분 5조씩 버는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삼성바이오가 2조 정도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진짜 그게 실체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조면은
4배, 지금 상황에서도 4배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하게 이제 올라온 거고, 이쪽이 알테오젠이 살아나니까 다른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괜찮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또 때마침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 방산주들도 막 빠지고 그러니까는 뭐 2차전지도 오늘 급락이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도 잘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반등을 보여줄 때 생각보다 세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이오주는 뭘까? 근데 바이오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이 고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바이오주 반등을 보여주면은. 그래서 비만 관련된 종목은 펩트론, 올릭스, 인벤티지랩, 케어젠, 일동제약,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G2G 바이오, D&D 파마텍,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들 기업 중에서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중간 이상은 가고, 요 외의 종목들은 뭐 기술 이전 이슈라든가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ABL 바이오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장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ABL 바이오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추이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이 너무나 추이가 좋다. 그리고 Y바이오 로직스도 굉장히 추이가 좋다. 왜 추이가 좋냐면은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얘네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바이오주들이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바이오주들도 흐름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이제 별로 이제 느려가지고 권하지는 않는데, 한미약품도 어찌 보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박스권이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뭐 괜찮은 뭐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바이오로직스도 박스권, 이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량주 하실 분들은 뭐 보로노이나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종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추이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비만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반등이 반전함에 따라서 요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바이오 쪽이 가장 모멘텀이 짧고 약세를 보이는 섹터라서 좀 자신 있게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은 이제 먼저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뭐 연속성을 갖추고 올라간다라면은 또 그 어떤 섹터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기대 요소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은 대부분 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저가 매수 해볼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은, 특히 그 종목이 특정 지지선을 유지를 해준다던가, 뭐 특정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잘 유지가 된다던가, 뭐 그런 종목이다라면은 먼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살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니까, 뭐 지금 주식이 없는 분들은 일단 조금 많이 사시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지금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승부를 걸기 위해서 뭐 바이오주에 몰빵한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적절한 수준의 비중을 갖고서 바이오주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점에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 대략 몇 퍼센트 올라왔나요? 최근에 이제 9만 원대에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바이오주도 보시면은 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5, 60% 예, 2, 3일 만에 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2, 30% 수익도 하루 만에 날 수 있는 쪽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 반도체 쪽 부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 쪽도 선택이 될 수는 있는데 비중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메인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로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자동차 이 정도고, 이걸 또 채우고 나서 그나마 해야 되는 게 바이오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체 비중에서 10%에서 5% 수준밖에 매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모멘텀도 짧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 뭐 대신에 뭐 그렇게 비중이 적더라도 바이오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거의 60%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바이오도 일주일 만에 5, 60%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제법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슈만 받으면은 금방금방 가니까 뭐 삼성전자 없는 분들 아쉬워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좋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뭐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좋았는데요. 다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순환매가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매가 헷갈리시고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승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뭐 1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빠진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예, 1월 달 들어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뭐 조금이라도 버셨을 텐데, 아무리 엇박자가 나더라도, 예, 그래서 주말 동안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또 뭐 평상시에 뭐 못 산 게 있다라면은 뭐 번 돈으로 못 샀던 것도 좀 사시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